굳이 새로 있었던 콘텐츠를 제껴두고 네. 드라마를 하신 이유가 궁금해요. 이게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는 어찌 보면 제 욕심이라고 봐야 돼요. 내가 책을 많이 읽고 싶은데 솔직히 말하면 책 읽을 시간이 없을 만큼 바빠요. 그쵸. 진짜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경험한 바로는 틀 안에 갇히면 성장해. 사람이 틀이 없어서 성장을 못해요. 그러니까 왜 우리 중고등학교 때는 별거 아니지만 3개월에 한 번씩 시험 봐서 그나마 그 많은 인문학을 다 우리가 한 번 10년간 훑은 거야. 안 그랬으면 그걸 외웠겠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나서는 틀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만 있고 틀은 없는 상태에서 오는 게 상실과 우울이죠. 했었어야 되는데 나도 좀 책을 더 이제 앞으로 나이가 들수록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약해지잖아요. 마음이 약해지고 돈이 약해지고 사회적인 어떤 기반이 약해질수록 사람이 뭐냐면 단단한 마음으로 무장이 돼야 되는데 그게 책밖에 없어요. 일단은 이게 남을 위했다기보다 나를 위한 시작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책을 본격적으로 이제 다시 많이 읽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책을 읽고 내가 생각한 방향을 얘기해주고 뭐 이게 뭐 그렇게 큰 방향을 읽힐 거라고 반향을 생각 안 했는데 오 사람들이 진짜 이렇게 책 읽고 싶은데 어떻게 참았어? 막 이런 느낌 있잖아. 야 이래? 이 정도야? 이렇게 읽고 싶었어?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갖고 막 열심히 책을 이제 막 내가 소개를 점점 더 많이 하게 된 거죠. 일주일에 하나씩.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예 틀이 갖춰지게 되고. 그냥 영상을 봐도 늘 강조하시는 부분이 그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읽는 게 너무 힘들겠지만 잘 따라오시고 안 되면 한 달에 2권이라도 읽어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굳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리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주일에 한 번, 왜냐면 이게 사람이 규칙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규칙이 잡히려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해야 규칙이 잡혀요. 근데 그걸 다 못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 규칙 속에서 리듬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람한테. 그래서 내가 책을 읽을 때 얘기하는 건 끝까지 다 안 읽어도 돼. 내가 그 책에서 느낄 수 있을 만큼만 있으면 그 책은 나한테 줄 걸 다 주고 떠나가는 책이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 110페이지까지 읽었더니 내가 이 책에서 얻을 걸 다 얻은 것 같아. 너무 좋아.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2년이 닿으면 그 다음을 또 읽을 날이 와. 그러니까 또 하고 계속 따라오고 해서 내가 새로운 개념을 어떤 새로운 생각의 틀이잖아요. 그런 틀을 50개의 틀을 내 머릿속에 넣는 연습을 한번 해보면 이제 1년 동안 그 연습을 하는 거죠. 책도 이게 연습이 되게 필요한 거예요. 읽는 연습. 우리 여기 리뷰 써는 거 보면 너무 처음에는 내가 처음에 소개했던 책이 유튜브 레볼루션이라고 있었는데 그게 너무 어려웠대요. 근데 너무 쉽게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치. 내가 얘기하면 마치 쉬울 것 같아서 샀는데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야. 근데 지금 15권 이상을 따라오고 다시 돌아가서 읽었는데 쉽더래. 갖고 자기가 뭐랄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책으로 집에서 편안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서 너무 고맙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리고 또 이 책 읽고 어떤 분은 그런 게 제일 감동스러웠던 건 일단 책상을 마련하게 됐대요. 책 한 권으로 인해서 작지만 애들 책상 옆에 전혀 생전 나에겐 책상 따위는 필요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책상을 마련하게 됐고 그리고 거기에 책이 한두 권씩 쌓여지면서 내 지식의 공간이 생기게 됐고 그러니까 그 공간만큼 내 머릿속에도 내 몸에도 지식의 공간이 생기고 시간을 내서 책을 읽고 그러면서 그분이 되게 우울했었대요. 연세가 나랑 비슷해요. 한 55세 됐는데 너무 우울했어. 애들 다 크고 난 뭐하고 살아야 되나. 근데 너무 바쁘게 책 읽는 게 그래서 바쁘다 보니까 우울증도 없어지고 너무 좋아졌다고. 그래서 그런 분들도 꽤 많이 읽고 그러니까 이 북드라마가 주는 영향은 내 생각에는 책을 한 번도 책의 재미를 못 느끼는 사람들이 읽고 책에서 되게 멀리 있던 사람이 책 가까이 서점으로 가까이 오게 되고 서점을 드나들게 되고 이제 유튜브 대학이라는 것 자체가 대상이 특정 대상이 없잖아요. 연령층도 굉장히 다양할 거고 맞아요.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더 선별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책을 이게 이제 지금 그 유튜브 대학의 대학생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우리가 대충 보니까 연령대가 10대도 있고 진짜 웃겨요. 제일 연령대 높은 사람들은 70대까지 있고 진짜 5, 60대가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에 계시는 교민들이 너무나 배울 기회가 없잖아요. 한국말로 배울 데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인생에 대해서는 그런 분들도.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에게 책을 소개를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고민하는 거는 뭐냐면 첫째, 난이도 정리를 해요. 너무 어려운 책이죠. 그러니까 뭐 북드라마에서 소개하는 책이 세상에서 한국에서 제일 좋은 책이 아니에요. 이건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아니고 그냥 우리 구독자의 특징이 20대에서 약 한 60대까지의 주류가 여성이 85%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첫째, 난이도 조절해요. 너무 어려운 책은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점점 난이도가 좀 높아가겠지만 아직은 그래도 약간 쉬운 책, 그리고 한 중간 정도 어려운 책을 이렇게 중간중간 끼고 있어요. 뭐 그렇게 난이도 조절하고 이제 두 번째 또 조절하는 게 뭐냐 하면은 분류예요. 그러니까 자기계발서도 있고 인문학도 있고 철학도 있고 뭐 시, 에세이 뭐 굉장히 많잖아요. 문학도 있고 소설 그런 걸 또 봐야 돼요. 베스트셀러에 내가 소개한 책이 올라왔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그때 한마디가 나왔다. 아 그때 이거 봐 우리가 베스트셀러 소개한 게 베스트셀러 올라갔다. 야 대단하다. 헉, 북드라마단 진짜 대단해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처음엔 그랬어요. 처음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안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나야라는 생각이 좀 야 큰일 났다 또 올라갔다 우리 어떡하면 좋으래. 진짜 이랬다니까요. 야 큰일 났다. 어떤 때는 야 12안에 몇 건 들었는데 3건 아우 어떡하면 좋아. 아 이거 미안해서 큰일 났다 이거. 그러면서 이런 생각. 아니 뭐 여기서 내 영상을 본 사람이 살 정도로 베스트셀러 순위가 흔들린다면 그러면 사람들이 책을 그렇게 안 사? 그러면서 출판계가 걱정이 되더라고. 우리 한 10년 만에도 책 읽는 사람이 무지 많은데 요새는 다 휴대폰 보니까 책을 읽는 사람만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좀 하다가 좋은 책인데 홍보 채널이 별로 없어서 홍보를 못하는 분들을 도와드리자. 그런 거 하나. 또 하나는 그러면은 이 상간벽지라든지 아주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갈수록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게 하기 위해서 책도 좀 우리가 보내드리는 사업도 좀 하면 어떻겠냐. 내 머릿속에서는 이제 뭐 괜찮은 생각이 막 나는데 우리 직원들은 죽어나는 거죠. 저걸 다 무슨 인력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거요. 사실은 이 책이 검토해달라고 들어오는 책을 전화를 받고 그 책을 검토하고 나한테 갖다 주고 거기다 또 연락하고 하는 직원이 하루 종일 이 일만 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북드라마 하나가 책이 소개되고 이 사업을 하는데 들어가는 인력이 점점 일이 커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북 프로젝트를 하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업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가 작은 도서관에 책을 일주일에 100권씩 보내는 거예요. 일주일에 100권씩 보내고 그럼 100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한 달이 아니에요. 한 달이면 400권을 보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미혼 엄마 자녀들이 제일 원하는 게 책이에요. 책이 비싸잖아요. 특히 애들 책은. 그래서 우리가 구입을 해서 미혼 엄마들 가정으로 책을 배달하는 것도 할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것도 이제 뭐 꽤 많은 비용이 들긴 하겠죠. 이제 신청하는 엄마들이 골고루 혜택이 가게 또 할 거고, 또 미혼 엄마들은 또 미혼 엄마들 협회도 있고 우리 구루맘이라는 데서 200명의 미혼 엄마들이 모여 있고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작은 출판사들의 책이 소개될 수 있도록 제가 검토하고 좀 밀어드리고 하는 거를 이게 다 하나의 위북 프로젝트. 이걸 이제 제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북드라마가 안 했으면 안 될 사업인데 이 전체가 사실은 저희가 이름을 정한 게 위북 프로젝트. 다 같이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고 성장하는 프로그램으로 가는 게 맞다. 북드라마만 하면 이게 김미경답지 않아. 이건 아닌 것 같아. 내가 무슨 내가 좋아하는 책 해갖고 내가 소개한 책 베스트셀러 올라갔어요. 이렇게 해서 절대로 안 되는 거고 이거는 내 나이에도 안 맞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 북드라마는 위북 프로젝트 안에 북드라마가 있는 거예요. 거꾸로. 네네. 북드라마가 때문에 생성된 아이디어지만 사실은 크게 보면 위북 프로젝트 안에 영상을 편집해서 내가 좋은 책을 일주일에 한 번씩 소개해 주는 것도 있고 100군데로 책을 보내기도 하고 미혼 엄마한테 책 보내고 영세한 출판사도 우리가 도와드리고 이런. 그리고 1년에 크게 2번 우리가 북세미나를 열 거예요. 내가 소개했던 저자들 중에서 괜찮으신 분 그래갖고 나는 외국의 유명한 저자도 이게 유명해져서 왔으면 좋겠어.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한 5가지, 지금까지만 해도 5가지, 북드라마를 포함하여 5가지 이상의 사업이 이게 위북 프로젝트가 되는 거죠. 앞으로는.
영상을 보면 네. 이제 위북 프로젝트를 막 설명하실 때 이제 제작 지원비를 받는다는 네, 얘기가 네. 나왔잖아요. 음. 그거를 보고 또 고깝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또 어떤 한편에서는 그 미디어나 막 방송에서 이렇게 노출된 책들이 인기를 얻는 것처럼 이걸 위한 도구 아니냐, 장치 아니냐라고 그러니까 진심을 곡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얼마 안 돼요. 내 돈 아마 더 쓸걸요.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우리가 뭘 받냐면 이거 위북 프로젝트 지원금을 받는 거예요. 그 어떤 분한테 받느냐면 아무한테나 다 받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내가 특별히 이 책이 너무 좋아서 소개한 책들은 어차피 이 채널을 통해서 홍보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 홍보비는 어디다 써도 쓰실 돈들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걸 우리 이렇게 위북 프로젝트 지원금으로 주면 내가 영상도 제작하고, 또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5가지 사업을 한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이 순서예요. 돈을 그러니까 위북 프로젝트 지원금을 내가 무슨 막 많이 낸다고 그래도 우리가 이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돈을 준다고 지원금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그 책을 절대 소개하지도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책을 다 보내시는 거죠. 출판사에 많이 와요. 하루에도 막 이만큼씩 쌓여요. 나 그걸로 도서관 차리려고 그 책으로. 그래갖고 책이 엄청나게 오잖아요. 그러면 그 책을 보고 다 검토를 해서 이 책이 그러니까 전체 부색을 보잖아요. 또 난이도도 보고 다 보고 해서 이 책이 지금쯤 나가면 딱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내가 읽어요. 읽어서 중간에 있다가 탈락하는 책도 있어요. 제목이 좋은데 안에 별게 없는 책도 있더라고. 그러면 이제 아니야. 근데 3분의 1 지점을 넘어가면서 이 책 끝까지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책은 우리가 그 책을 북드라마에 소개하게 되고 영상 지원금 포함해서 이 위북 프로젝트 지원금을 우리한테 주시는 거죠. 요청을 하시는 거죠. 영상 노출되기 그렇죠. 직전에. 영상 노출되기 직전에 우리가 이렇게 영상을 할 거니 책이 되게 좋다고 판단이 됐다. 그럼 우리는 이런 위북 프로젝트를 한다. 그러면 이거에 동의하시고 그러면 지원해 주시면 이런 일에 쓰겠다. 그러면 출판사는 너무 좋다. 그러면 출판사는 그때 우리한테 또 책도 50권 지원해 주세요. 소개되는 책. 그러면 이제 그 책을 갖고 우리는 도서관에 보내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사실은 이럴 수도 있어요. 위북 프로젝트 안 하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책 하나씩 그냥 그렇죠. 소개시키고 사실 그게 제일 간단하거든요. 제일 영상 지원금 위북 프로젝트 그러니까 하나도 안 하고 그냥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내 뜻에 안 맞아요. 나는 아무것도 안 일으키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내가 좀 복잡해도 뭘 하는 게 좋아요. 직원들이 힘드신 거 아시죠? 직원들이 힘들죠. 그러니까 이 영상에서도 자꾸 본부장님을 말을 걸더라고요. 좀 미안하긴 해요. 그러니까 위북 프로젝트에 사실은 투입되는 인원이 거의 영상이 하나 나가려면은 편집하는 인원이 둘이 붙어야 되고요. 그죠. 찍고 편집하고 이틀 이상이 걸립니다. 책 다 검토해야지, 도서관으로 책 보내야지, 적어도 4-5명이 붙어서 이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나는 무료예요. 내가 들어가는 모든 건 나는 무료로 한다 하고 그래도 이 일로 인해서 글쎄 사람들이 물어봐요. 내 친구들이 제일 많이 묻는 건 너는 왜 이렇게 너 스스로를 고문을 하니? 야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러는데 그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제 성품에 안 맞고 그냥 그래도 어쨌든 출판계의 향후 좋은 영향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책을 전혀 안 읽는 사람도 이걸 통해서 책을 읽게 될 거고 그래서 출판계에서는 안 섭섭해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소개 안 해줘서. 내가 그게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책이 마음에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책을 고르는 게 아니고 그냥 지금쯤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언젠가는 또 제가 다른 출판사에 출판사가 얼마나 많겠어요. 각각의 출판사의 책들을 좋은 걸 많이 소개시켜 드릴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지금 사실 출판계에서도 점점 책 읽는 사람이 어차피 너무 줄어가는 이때에 이런 걸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되려고 하는 건 나는 하나의 매개체 역할을 해주는 거죠. 김미경이라는 사람이 이제 어쨌든 사람들한테 인지도도 있고 신뢰도도 있고 그래서 저를 믿고 많은 분들이 영향을 받고 이런 걸 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그럼 나는 하나의 매개체가 돼서 나를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위북 프로젝트 지원금을 주면 당신들의 좋은 책이 소개하면서 그게 또 사람들한테 가고 이게 또 책을 읽지 않는 사람들에게 책을 읽어야 됐다는 경각심도 주고
여러 가지로 이제 제가 그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죠. 강사님 썼죠. 책이 나온 출판사가 제일 섭섭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대표님 책을 소개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내 책이 나오면은 뭐 소개하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소개를 내 쪽에 하니까. 그럼 근데 제 책은 아마 내가 해도 이 북드라마 코너에서는 안 할 것 같아요. 다른 데서 하지. 전 사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이상하잖아. 하시지 않을 걸로. 북드라마에서는 안 하고 왜 어떻게 내 책을 소개해? 내 책은 이제 뭐 다른데 뭐 언니의 따끈따끈 녹설도 있고 내가 얘기할 기회가 많으니까 여기는 이제 다른 이게 일주일에 한 번이라는 게 되게 한 달에 4번이라는 게 이게 되게 작은 거예요. 책을 소개하려고 50권밖에 못 하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뺏어 먹으면 안 되니까 나는 내 책은 소개 안 할 거고 또 어떤 책이 들어가야 그런 되냐면 생각으로 안 하시는. 그렇죠. 안 하는 거죠. 그게 그렇게 작은 포션에 내가 끼면 안 되지.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여기에 그 영세 출판사들은 우리가 위북 프로젝트에 혜택을 받는 분들이지 여기 지원을 하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분들 책도 소개를 해야 되죠. 뭐 적어도 분기별로 한 번씩은 반드시 해야 될 것이고 이게 계획이 있거든요. 우리가 있거든요. 그러지. 그리고 또 꼭 신간이 아니고 아주 오래된 책도 괜찮은 거 해야 되고 또 우리가 가끔씩 이벤트를 하려고 그래요. 재밌게 뭐 이렇게 내 인생에 내가 읽었던 어렸을 때 명작 뭐 이런 걸 조사를 쫙 설문을 해갖고 그런 명작만 딱 5개 중에 얼마나 옛날에 뭐 소공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 그 댓글도 보면서 얼마나 재밌어요. 이런 어떤 따뜻하고 재밌는 것들도 해나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여기서 여러 가지의 프로젝트 여러 가지 재밌는 사업들을 막 내가 하고 싶으니까 유튜브 대학 학생들이 아니고 필수적으로 네네. 보는 사람들이 아닌 독자분들에게 한 말씀 네. 해주시죠. 자, 그 북드라마 독자분들이 같이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오프라 윈프리가 미국 프로젝트 같은 걸 해서 우리 전 세계에 있는 여자들 열정대학생 뭐 아니면 다 같이 책을 읽는 사람으로 모여서 우리 일주일에 한 권씩 책 읽고 같이 하자 그랬으면 나는 바로 가입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묘하잖아요. 바로 옆에 있는 도서관도 아닌데 온라인상에서 우리가 함께 무엇인가 한다는 게 진짜 근데 테두리가 없는데 테두리가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나는 그렇게 이렇게 함께 무엇인가 해낼 수 있는 테두리가 되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없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내 머릿속엔 테두리가 있지. 그리고 같이 큰다라는 공간도 눈에 보이는 거예요. 묘하게 공간이 없는데 실제로 내가 행동하면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 공간 안에 마치 들어있는 것 같은 느낌. 이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런 테두리, 그런 울타리 공간이 되드리고 싶고 그 안에서 좀 많이 책을 읽으면서 같이 성장해서 뭐 과거에 풀지 못했던 서러움도 풀고 미래의 희망도 내가 스스로 지어낼 수 있고 현재도 채우고 뭐 이런 모든 것에 대한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인생의 문제 한 20% 이상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멘토시. 그러게요. 그러네.